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날씨 무지하게 춥습니다. 예, 밖에 지금 뭐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막 거의 북극 같아요, 북극. 상당히 춥습니다. 예. 날씨는 춥고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뭐 젊은 20대, 30대들 지금 뭐 밖에 술 마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없죠. 저도 뭐 사실 뭐 97년도 IMF 때 대학생일 때는 뭐 나라가 망하는지 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20대, 30대들이야 뭐 어려운 것도 모릅니다. 예, 뭐 어차피 뭐 구조조정을 해도 20대, 30대는 안 잘리니까 보통 이제 뭐 50대, 40대, 50대, 60대죠. 아무튼 경제 위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침체가 올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자산들도 막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려울 거라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럴 때를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다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이제 꼭지로 잡아본 것이 이제 아르헨티나의 폭망의 시대적 상황 정리라고 좀 제가 정해봤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뭐 잘 살았다가 못 살아졌다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예,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 뭐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이제 뭐 나무위키 이런 데서 보면은 혹독한 군부 독재에 의해서 뭐 됐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또 후안페론 좌파 정치인이 50년대, 60년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파퓰리즘식 정치를 해가지고 뭐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이 발전하거나 또 대기업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이제 나라 경제가 흐물흐물해졌다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또 뭐 호르헤 비델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델라가 이제 그 76년부터 81년까지 이제 집권을 했고, 또 81년부터 83년까지 또 군부 독재가 계속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뭐 전두환이 이제 한 7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태우가 5년 한 것처럼 호르헤 비델라가 76년부터 81년까지 군부 독재를 하고 81년부터 83년까지 또 그 이후에 이제 군부 독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가 이제 한 76년부터 83년이니까 한 7년 정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되게 길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칠레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17년을 통치를 했어요. 예, 17년. 1990년도까지 했습니다. 예, 73년도부터. 그러니까 우파 군부 독재의 기간은 칠레가 훨씬 길어요. 예, 17년을 10년이 더 길어. 예, 1990년도까지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도 잘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칠레하고 우루과이가 지금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아요. 가장 잘 사는데 칠레는 17년 군부 독재가 이루어졌고 우루과이도 거의 10년 이상입니다. 예, 우루과이도 군부 독재가 이루어졌고, 이름은 이제 알바레즈라고 있어요. 알바레즈. 이 사람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감옥 가고 이제 수감되고 막 했고, 피노체트는 수감까지는 되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거의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죽었어요. 본인이 이제 제명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루과이하고 칠레는 군부 독재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잘 살아. 그러니까 이제 군부 독재자들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박정희처럼 18년 독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고 칠레에서 지금 얘기를 한다 그래요. 피노체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 우리나라 이제 어디 막 할아버지들이 야 박정희 욕하면 큰일 나지 막 그런 것처럼 피노체트를 욕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 또 외국인이 가가지고 뭐 피노체트가 뭐 독재자 이런 얘기하면 막 왜 피노체트를 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경우가 칠레에는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칠레가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90년대에 우루과이하고 칠레는 호황을 누렸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좋았죠. 예, 90년대 그러니까 상당히 호황을 누렸고, 마찬가지로 이제 남미의 호황을 다 누렸는데 이상하게 아르헨티나만 호황을 못 누렸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는 더 망했어. 더 안 좋아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좌파 정권이 좀 짧고 예? 짧고 우파가 좀 길게 했으면은 여기서 우파라는 것은 좀 뭐 좌우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랄까요 좀 기업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좀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정리를 해주고 뭐 파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짧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르헨티나는 50년대 60년대 내내 좌파 정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한테 뭔가를 받고 배급을 받고 식량을 뭘 받고 이렇게 뭔가 지원받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반작용으로 76년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비델라한테. 이게 더 강하게 한 거야. 우파 정부. 물론 이제 피노체도 상당히 좀 뭐 혹독했는데 비델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더러운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워낙 이제 그 후안 페론의 인기가 좋고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바 페론이라고 하잖아요. 에바 페론. 그러니까 에비타. 그 에비타의 인기가 워낙 좋아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후안 페론이 있을 때가 좋았다. 왜 자꾸 주니까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뭔가 연금도 주고 뭐 이렇게 자꾸 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기본소득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주고 했고 또 에비타가 워낙 못 사는 집에서 가난하게 커가지고 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동자 너무 친양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이제 뭔가 왜 다른 옆에 칠레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뭔가 좀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그게 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군부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가다 보니까 너무 강한 어떤 그 탄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더러운 전쟁이라 해가지고 이제 막 청년들을 갖다가 이제 학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사회주의자라든지 공산주의를 의심받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자비하게 학살을 한 다음에 또는 시신을 아무데나 이제 버리고 또는 산채로 바다에 던지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델라가 한 6년 했는데 남미 나치라는 얘기를 듣고 피노체트가 17년을 한 것보다 비델라 6년 한 동안에 나라가 더 망가진 거야. 피노체트는 17년 동안에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하면서 결국은 발전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이유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발전이 됐고 기업들이 정착을 해서 잘 살아 지금. 예, 칠레는. 우루과이도 알바레즈가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게 잘 살아요. 십몇 년을 하면서 잘 사는데 이 비델라 때는 이걸 결국은 돌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정착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시민들만 학살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 박정희 전두환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대기업이 커가고 삼성 현대 대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중산층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사회주의 정부가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만 엄청나게 학살한 다음에 그냥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없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델라 정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신자유주의. 근데 이게 76년도예요. 76년도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게 높아질 때입니다. 76년이. 그러니까 73년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다 그랬죠. 예. 73년도에 이스라엘을 미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아랍 동맹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가지고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 그러니까 이란이 호메이니 혁명 때문에 이란이 산유국이잖아요. 근데 이란이 결국은 원유를 수출 안 하면서 2차 또 오일 쇼크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70년대는 거의 그 인플레이션의 시대야. 근데 76년도 딱 그 중간에 이제 군부 독재가 시작된 거예요. 칠레만 해도 73년도였어요. 좀 일찍 했지. 예. 알바레즈도 좀 일찍 했어. 70년대 초반이나 봤다. 근데 76년도니까 사실 늦었어. 한창 인플레이션이 막 있을 때인데,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폴 볼커라고 하죠. 폴 볼커라고 이제 볼커라고. 지금 우리 이제 연준에서 막 금리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예? 파월이. 그러니까 파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뭐 3%, 4% 올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20%. 2, 3% 올리는데 지금 중민사님이 그러는데 20% 올렸어요. 그러니까 76년도에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아지고 그때 이제 신자유주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기업들을 막 이제 끌어모아서 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해라 뭐 해서 이제 우리가 노동자들을 임금을 좀 낮게 해줄 테니까 근데 나라에서 또 저리로 대출도 해줄 테고 정부가 보증을 해가지고 달러 외채를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해라 했는데 76년도, 77년도, 78년도, 79년도에 외채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기업들이 딱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터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 펼쳐놓고 이런 사람 기업들이 다 힘들고 지금 집 사는 사람들 다 집값 떨어지고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뭔가 좀 장사 좀 해보려고 다 이렇게 펼쳐놓은 사람들이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뭐 학원 한다 그래도 안 되고 지금 다 안 되고 이런 상황 똑같은 거예요. 기업들도 지금 막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놓고 76년도, 77년도, 78년도, 7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르헨티나 정부가 보증을 해가지고 다 외채를 끌어다 왔는데 그게 다 망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다 망했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불황이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인상을 하니까 외채를 받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1, 2%일 때가 아니라 이게 20%까지 오니까 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자를 갚아내는데 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재정이 그냥 빚 갚는데 다 써버리는 겁니다. 빚 갚는데. 그러니까 81년도까지 가니까 뭐 거의 뭐 기준금리 20%까지 되죠. 83년도 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가 21%까지 가요. 기준금리가 21% 가면 일반 대출금리 25%, 26% 가니까 이게 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뭘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 빚 갚는데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83년도 되니까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제는 뭐 국민들이 뭐 더 이상 얘네들이 한 거를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는 다른 칠레라든지 또는 우루과이가 했던 것들을 너무 좀 늦게 했어. 늦게 했어.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금리 인상과 지금처럼 이런 금리 인상. 근데 그때는 더 살인적인 금리 인상. 거기와 인플레이션이 껴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정말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었던 겁니다. 예. 시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강남의 집값이 막 엄청나게 꼭지를 찍었을 때 그때 산 거야. 그러니까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엮을도처럼 그걸 샀는데 그게 그냥 절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이자만 내고 그냥 그 이자 축 나가는데 그냥 집에 어떤 가게가 다 파산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아르헨티나한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외람된 얘기지만 영끌족들이 막 힘들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번 휘청했어. 그 이유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포퓰리즘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호르헤 비델라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타이밍을 너무 놓쳤어. 근데 그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상이 살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그냥 80년대 거의 87년도까지 하죠. 그러니까 87년도까지 거의 뭐 이렇게 금리가 이제 고금리가 85년도까지 이제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거의 뭐 아르헨티나는 그 이후부터는 이자를 계속 쳐가지고 못 갚으니까 이자가 더 불어나는 거죠. 계속 외채. 지금도 외채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허덕일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기업 자체가 대출이자 갚기가 바빠. 나라 자체가. 그리고 나라가 또 그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가지고 기업을 다 외국에 팔아버렸어요. 우리 DJ 정부 초반에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없어요, 이젠. 국가가 뭘 이렇게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없는 거야. 다 도산해버리고 없어. 다 그냥 정말 다른 나라가 다 공업화가 돼 있는데 이 나라는 기업을 다 팔아먹었고 기업들도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그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부채만 남아있는데 그 부채를 나라가 갚아주고 있고 그래도 남은 부채를 국민들이 소목이고 밀팔아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나라가 돼버린 게 아르헨티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왜?
시작은 어떻게 보면 칠레라든지 우루과이보다 훨씬 나은데 지금 뭐 땅 넓이도 그렇고 우리나라 12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예? 맑은 공기, 프레시 에어라는 뜻이잖아요. 아르헨티나도 은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 은의 라틴어가 아르헨티나야. 원래는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 라플라타 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플라타 강이 흐르잖아요. 거기 아르헨티나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아주 이제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경제 위기가 어떤 거라는 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어떤 거라는 거,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아르헨티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조심해야 되고 왜 지금 신흥국들이 조심해야 되냐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황과 지금 이런 어떤 금리 인상은 결국은 똑같아요. 지금 아르헨티나 망하실 때하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